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팔 것인가 개입할 것인가 이 ESG를 대하는 투자자의 고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최대 고민이 투자 회수 이슈였다고 합니다. ESG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팔아서 이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경영에 직접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는데요. 이 고민은 지금까지는 정말 거의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라고 합니다. ESG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취했던 전략은 회수 전략입니다. 회수 전략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사회 책임 투자가 활성화됐던 1970년 말 이 투자자들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회수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된 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기후변화 이슈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좀 이어졌는데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라고 하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금도 가장 적극적인 ESG 투자를 취하고 있는 공적 연기금 중 하나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과 석유 업체를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블랙록도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총 매출의 4분의 1 이상이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BNP 파리바 자산운용도 총 매출의 10% 이상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전력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 회수는 큰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회사를 잃어버린다면 수익을 아예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수익이 한 30%라는 담배 회사를 팔았다라고 보면 이게 수익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에 따라서 이건 나쁜 거야 해서 제외시켜버리면요. 수익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연기금들한테 이런 주문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야, 너네 가장 큰 제1원칙은 수익 추구야, 수익 추구. ESG와 관련해서 그런 사회적 영향, 책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수익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실 국민연금도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을 거예요. ESG를 추구해서 수익을 잘 내는 회사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얘네들한테 주주 관여를 해가지고 바꿀 것인가. 근데 이제 담배 회사를 예로 제가 좀 들었지만 담배 회사를 생각하면은 종목 자체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오고 있는 담론이 담배 그리고 채굴 이런 곳에서도 ESG를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 ESG라는 게 그냥 긍정적인 곳에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것 또는 ESG 범위 안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 회사 같은 곳에 투자를 배제하고 담배나 카지노 같은 거에 투자를 배제하는 것만으로 ESG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강원랜드 같은 경우 한국기업지배 구조원에서 꽤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인가 받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ESG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의 요소에 ESG를 담기 위해서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래서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이 진짜 담배 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는데 이로 놓친 수익이 약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ESG 리서치 대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투자 회수 전략은 투자 자산 위험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때나 사용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 너도 나도 이렇게 다 배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 투자를 그냥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그 회사를 제외시키면요 이 회사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주의 적극적 개입으로 기업을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저탄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게 딱 맞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오일 같은 정유 회사 같은 것도 그렇죠. 그리고 제철도 그렇죠. 석유도 그렇죠. 그렇다고 얘네를 지금 우리 저탄소 흐름으로 가니까 그냥 죽일 순 없잖아요. 이 산업이 지금 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이 석유 회사는요.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에서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어요. 왜냐? 주주들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너네 에너지 전략 내놔, 에너지 정책을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탈바꿈을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게 이거 맞는 거냐고. 지금은 너무 최후의 수단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트렌토, 하버드, 시카고대 교수 3명이 작성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입에 비해 투자 회수 전략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하는데 압박하는 데 있어서 덜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 회수가 희망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석유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재벌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수요가 많거든요.
얘네들이 매각을 한다고 해서 안 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한전을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 이 한전에 경고도 보내고 네덜란드 연기금은 발 뺏긴 한데 한전을 안 사나요? 한전 주가는 그래도 우상향 추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만이 너네 유일한 방안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한 블랙록도 올해부터는 전략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수행하는 여러 사업에 ESG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법 대신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 주주 개입할 거야. 어떻게? 반대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제적으로 주주 제한할 거야. 이런 거 내달라고. 이런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ESG라는 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을 그냥 매각해버리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면 야 이런 큰 회사에 손을 뗐어? 아 그러면 이 회사에 전망이 없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회사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 배제 전략이 유효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주주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BP를 바꿨던 것처럼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산업이 살아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이 경고를 통해 가지고 얘네에게 위험성을 알려줄 것인가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올게요.